안녕하십니까. 제35대 한인회장 이홍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포 전체 개개인의 행운과 사업이 융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맞이 첫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저희가 1월 3일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월 3일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어떤 업무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사무장을 출근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임원들이 와서 기본적인 상황 인스펙션을 했고 뭐가 있나 좀 전에 있던 거를 보고 대충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 대충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을 오늘은 여러분이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한 신춘 기자회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그 새로운 35대가 나아갈 행사 계획과 교포들을 위한 미래 또 하나하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케이오스적인 상황을 먼저 동포 사회에 알려드려야만 될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자료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 올리겠지만 100% 정확한 사실은 아니나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 옆에 있는 우리 홍육기 대내 부회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육기입니다. 제 옆에 김문규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규입니다. 그리고 저 맨 뒤쪽에 있는 우리 조사자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남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저희 먼저 입원을 하고요. 경과보고를 먼저 제 옆에 있는 홍육기 대내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5대 애틀란타 한인회에서 대내 부회장으로 동포사회를 섬기게 된 홍육기라고 합니다. 우선 35대 한인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만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4대에서 35대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했고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일홍 33대 한인회장이 선임이 돼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35대 회장으로 지금 이홍기 전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단독 입후보해서 당선인으로 확정이 됐고 공고가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회 측에 의하면 인수위원이 5명, 인계위원이 5명 양측에서 선임을 하고 그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수위원 5명을 선임을 하고 그 인수위원장에 백이성 전 한인회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을 인수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34대 한인회 모든 것을 인수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순이 될 때까지 저희에게 아무런 인수인계에 대한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또 인계위원도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수위원장인 백이성 회장께서 이용기 당선인과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당선입니다. 서티파이드 메일로 인수인계에 관한 한인의 규칙상의 모든 사항을 담아서 메일을 보냈고 한글과 영문으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2월 15일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모든 것을 통보해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접촉했는데도 전혀 어떤 자료나 인수인계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12월 30일까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두 번째 편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냈는데 그 역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4대와 35대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34대 전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해서 그 총회에서 당선인이 다음 기 35대 한인 회장으로 인준을 받고 34대에서는 그동안의 임기 동안 2년간의 회계 보고를 먼저 감사가 총회 전에 2개 이상의 지역 일간 신문과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에 감사한 모든 내용을 그 공개하기 전에 이사의 인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 총회를 열 때는 우리 한인 회칙에 보시면 총회 15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먼저 이 이전에 감사회계 보고와 이사의 승인을 다 거친 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그 회계한 내용을 미리 감사가 공고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전 한인이 보고 이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적법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12월 16일까지 저희가 기다렸으나 15일 전에 공고한 시한이 지나도 총회를 한다는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갑자기 12월 30일에 한다는 약 열흘 전에 언론 매체나 방송을 통하지 않고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그걸 공고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30일에 가서도 정족수는 100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도록 한의회 세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족수가 채우지 못했고 또 그런 총회를 여는 과정도 분명하게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된 것을 회장이 선포하고 인수위원장이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으나 오직 인수위원장한테 돌려준 것은 키 하나, 복제된 키 하나하고 9월 달에 크로스가 된 은행 어카운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 이외에는 저희가 인수받은 것도 없고 인수 과정도 우리 한인의 세칙에 반하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키 하나 달랑 받은 겁니다.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1월 1, 2일이 주말 연휴인 관계로 1월 3일 이후에나 모든 것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1월 회장께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월 3일 9시에 출근해서 저희가 비품 목록을 먼저 확인했고 그다음부터 34대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공과금, 텍스, 또 여러 가지 익스펜스, 유틸리티 이것을 각 기관이나 관련된 회사 모든 곳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밀려 있었는지, 무엇을 지불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아무런 인수인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인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동포들이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이용규 회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일치 단합해서 다시 한인회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고 정말 낮은 자세로 투명하게 봉사하자는 그 마음 하나로 1월 3일부터 3일간 조사한 내용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한 경과보고를 마쳤고요. 3일간 조사한 내용에 대한 러프한 사항을 우리 김문규 부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5대 아틀란타 한인회를 섬기고 있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지금 홍익기 부회장님께서 경과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인수위원회가 있었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3일날 첫 출근을 해가지고 3일, 4일, 5일 어저께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가 엑셀 파일로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첫 장에 있는 그 부채 내역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추가 발생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파악한 지금 부채 내용은 현재 12만 5천 부를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세금과 공과금,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티하고 노크로스 시에다 내야 되는 그 프로퍼티 텍스 등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유틸리티 빌이 지금 유틸리티 인슈런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페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제일 좀 급박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34대 한인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지급되지 않는 미지급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구호 대책을 하면서 카운티에서 우리가 쓴 내용에 대한 리임버스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먼저 선수금을 써야 됐었기 때문에 필요한 전직 회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차용된 내용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내용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세금이 지금 카운티랑 놀크로스에 지금 10만 불 이상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유틸리티를 안 낸 부분이 지금 7천 불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K-팝 공연을 하면서 공연장 그 사용료를 안 낸 놈이 한 2천 불 되는데. 귀내 극장이라 말씀하시죠. 예, 그게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귀내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지금 그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서 현재 그 공연장 쪽에서는 우리 한인회관을 차압하겠다고 좀 통보가 와 있는 상태고요. 물론 아시다시피 프로퍼티 텍스나 이런 것도 안 내면 아직까지는 카운티나 시에서는 액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은 차압이 들어오고 제가 놀크로스 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놀크로스 시 같은 경우는 차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옥션으로 보내가지고 처분을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잠깐 상의가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아마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행사를 하면서 언론사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그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물건이나 여러 서비스를 받고 지금 아직까지는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지금 35대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보도자료에 보내드린 것 같이 35대 한인회에서 이 내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팩트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제 대책을 좀 강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금과 공과금은 말씀드린 대로 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아니면은 이 교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마련한 이 한인회관이 지금 차압이 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보도자료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금전적인 숫자 외에 아직 필요한 그 자료들 그런 인수인계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부회장님이 두 가지 사이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단 종이 한 장도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날 그 노아뱅크 크로즈가 된 어카운트를 김윤철 회장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갖다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범교포들에게 동포님들에게 그거를 자기가 주는 거라고 하면서 노아뱅크의 크로즈된 어카운트 10월에 크로즈 됐습니다. 그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키는 제가 보기에 카피된 거를 하나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아까도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저희가 34대에서 아무것도 방금 설명한 걸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은행 어카운트도 열질 못해서 뭘 알아야 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전에 그 회계사 하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이 조금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 문제마저도 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주시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 한 가지 더, 34대, 35대의 모든 것은 자료를 조사하고 빚이 얼마가 있고 어떤 분이 채무가 얼마가 있고 확인하고 교포 전체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이다. 한인회가 여기 15만 대표 기관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몰려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말씀을 드려야만 함께 우리가 앞으로 35대를 함께 동포 여러분과 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주의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내용을 2022년 1월 현재까지 김인철 34대 회장님이 인수인계해 주지 않은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여기에도 광고비, KTN 광고비라든가 각 신문사 광고비라든가 안 나온 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양파 껍질을 까듯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넷 카운티의 가스 뭐죠? 게스트하우스의 그 극장을 빌리고서 9월 25일 날짜입니다. 2,000불이 저도 그거 몰랐어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이런 식의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것을 제가 마저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을 김인철 회장이 개인 이렇게 쓰셨는데 반환을 안 했습니다. 그 영수증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인회관 정문 열쇠, 사무실 열쇠, 창고 열쇠, 사무실 안 서류방 열쇠, 체크북 넣어두는 서랍 열쇠, 물품 창고 열쇠, 작은 사무실 열쇠, 화장실 열쇠 등 8개가 넘는 열쇠를 반환하지를 않았습니다. 합해서 열쇠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제1은행 구자 사용 서류, 뱅크 스테이먼트, 즉 기내 지원금입니다. 그거는 김인철 회장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고로 한 가지 더 보완할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트로뱅크의 제1은행 구자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그것으로 거기서 균해 카운티의 리임버스 그 금액에 집행하는 인건비로 나왔다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뱅크의 재난구호, 즉 물품을 사온 스테인먼 내용 및 스테인먼 그것이 제가 요청을 했으나 안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들은 정보는 노아뱅크가 크로즈 되고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그걸 오픈을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스테이먼트 역시 전가동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전통 물품 15,000불 정도에 구매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건 행방 및 처리 내용. 그랬더니 김인철 씨가 여기에 뭐라고 보냈냐면 저기 무슨 창고가 왜 비어 있고 무슨 물건을 가져갔다고 그렇습니까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김민아 사무장이 11월 15일에 간두셨는데요. 그 후에 여기 그 12월 달에 대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그 다음에 키마, 조지아, 그 다음에 뷰티 서플라이 외에 한두 군데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충 한 10,000여 불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하선 용도나 내용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세니타이저에 대한 대량 구매한 물건 행방에 대한 처리 내용, 자세한 구매 내용도 없죠. 그것이 약 저희가 듣기에는 15,000불 정도를 샀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시안 중어 범죄 퇴치용 페퍼 스프레이 100개, 호루라기 1000개, 인수 인계 안 하고 없어졌습니다. 범죄방 아시안 범죄방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은 1번부터 9번까지 인수인계 안 하고 없어진 물건들 합계입니다. 추정이 21,000불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추정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가 언제 15,000불이야, 내가 언제 7,000불이야, 8,000불이야, 이거 분명히 말씀을 하실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든 이런 정보만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김인철 씨가 내가 무슨 창고에 물건을 빼갖고 뭐를 내가 인출해갖고 이런 걸 저한테 보냈는데 그것은 본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4대의 김윤철 회장한테 어떤 채무 내지 어떤 한인의 그 행사에 거기에 돈을 못 받은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 신문사를 비롯한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로는 정관에 의거해서 저희는 채무 이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문제를 먼저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사실 파악을 한 후에 범교포적인 대책위원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 채무 변제나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지금 현재 정관에 의해서 현재로선 저희가 어떠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이크가 제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코리아 페스티벌 미지급금은 총 금액이 19,846불 30전.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전혀 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요. 금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동포 한인사회를 대변하고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이익 보호 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한인회가 운영이 되고 순수 봉사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한인회 세 측은 35대가 내려오는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한인회에 섬기고 있는 한인회 일꾼들 우리 동포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마련한 세 측입니다. 여기 제10장 재무 및 감사 제50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모든 일반 경상비는 당의 임기의 회장이 책임지고 정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 임기로 이월할 수 없다. 일반 경상비 부채 발생은 당해년도 회장의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회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한인 회장 개인의 책임, 부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책임지는, 개인까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12월 31일부터 3개월 되는 2022년 3월 31일까지 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인 김윤철 씨가 여기에 관한 모든 것을 채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분이 뭐 채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저희는 팩트만 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동포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운영되는 애틀랜타 한인의 사무실을 통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 상황이나 또 금액이 다르다든가 영수증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걸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추가로 거기에 맞게 한인사의 여러 의견을 듣고 전직 한인의 회장단 모임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35대 한인의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또 언론사 여러 객관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할 거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오직 3일 동안 실상만 파악한 것을 중요한 내용이고 금액이 12만 불이 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질의응답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한 말 한마디 하고서 여기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포 여러분들께 이러한 모습을 보인 방관자 또는 이것이 내일이 아니란 이유로 이것을 깊이 살펴보지 못한 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우리 이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함께 제가 대표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과를 드린 미닝은 한인이라는 대표성은 전 동포의 애틀랜타 메트로에 거주하는 15만의 대표성이 있고 또는 모든 단체들의 우선시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함께 우리 중지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함께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동포 여러분, 이런 사태를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분도 많지만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고 이 아픔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받으세요. 애틀랜타 K 이상현인데요. 이 감사 보고서 감사가 직접 사인해서 확인해서 보낸 건가요? 네. 근데 이거 다 엉터리인데 프로퍼티 텍스를 내지 않았는데 여기 프로퍼티 텍스 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숫자도 다 맞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거를 감사를 한 건지 이런 자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지난해 건데요. 지난해에도 프로퍼티 텍스 6,000불 냈다고 여기 돼 있어요. 감사가 한 감사 보고서에. 근데 안 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럼 우리 김문규 프로퍼티 텍스는 2020년과 21년이 이거 바꾸자. 이거 안 좋다. 지금 2년 동안에 그 34대 임기 중에 그 프로퍼티 텍스가 두 번이 2020년과 21년이 있었는데 21년도 프로퍼티 텍스는 전혀 지불이 안 되고 있고요. 20년도 카운티 텍스는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티 텍스가 아직 지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인 것 어떤 같습니다. 근거로 이런 감사를 하고 그걸 왜 감사가 갖고 있다면 한인은 이런 자료를 왜 안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이 감사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모든 인증기계가 끝나도록 세칙에 나와 있는데 스스로 이쪽에서 보낸 게 아니고 저희가 답답해서 아무런 인증기가 없기 때문에
신임 회장께서 전태 34회 김현철 한인 회장이 재직 당시에 감사를 맡고 있는 이민호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냐? 라고 물어서 있다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을 보내달라고 해서 신년 초에 받은 것입니다. 이민호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자료를 근거로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감사라고 보겠습니다. 사인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보는 거죠. 이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미리 감사 보고서를 이사에 보고를 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우리 한인의 웹사이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은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거도 중에 사인만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요. 12월 10일 이사회의 승인이고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건자 이민호 씨가 보낸 게 아니고요. 아. 김영배 이사장이 조금 전에 와가지고 내가 요청을 했어요. 김영배 있는 자료 가져와라. 한 게 12월 30일 날 이사회 한다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건 쪽 이민호 씨가 보낸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김영배 씨가 갖고 온 거라. 예, 조금 전에. 이 내용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잠깐만, 김영배 씨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까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여기저기 사방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김영배 씨가 저기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 그날 이사한 이제 회의록도 준다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없네요. 저기 이것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받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박성건 회장이 이용기 회장님 동갑이라고 메일 보내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세요? 그냥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공적으로 여쭤보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런 편지를 저한테 채무 차용증, 그분 말씀에 차용증을 김윤철 회장으로부터 만불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차용증이 아닌 차용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용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김윤철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이 저한테 보낸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고 모든 학위를 기획하다 해달라는 그런 숭고한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우리 아틀란타 K 이상현 대표 기자 질문에 이어서 말씀 좀 여쭙겠는데 네네. 이미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 아틀란타 K에 이미 아주 자세하게 다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 어차피 이미 다 언론도 나갔고 한 상황에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적으로 뭐 범한인 동포 차원에서 글쎄 이 한인의 문제가 과연 이 15만 한인 인구가 얼마나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인회가 지금 이용기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안이라든가 해결 방안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지금 질문이 지금 우리 서승건 대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인수인계를 본인 전임 회장단들은 12월 1일이나 그때부터 와서 여기 와서 모든 준비 작업을 했지만은 저희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김윤철 회장님이 제가 쓸데없는 얘기지만 키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12월 3일 날 받았으니까 12월 3일 날 주겠다고 본인이 나한테 입으로 1월 3일. 1월 3일. I'm sorry. 1월 3일 날 나한테 주겠다고 본인 입으로 나도 김일영이 회장님한테 1월 3일 받았으니까 1월 3일 날 줄게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난 농담으로 치부를 했었고요. 김일영 회장한테 확인한 결과 12월 1일서부터 모든 키를 주고 김일영 회장은 아주 사나이답게 멋지게 다 넘겨주셨었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종이 한 장을 받은 적이 없고요.
1월 3일 날까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1월 3일 날 받아서 그때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인수위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 존재는 네? 인수위원회. 거기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한테 인수위원회가 발족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럼 저기-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그거는- 진상을 조사하고 뭐 나름대로 서치한 부분은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이 질문 아니 언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신문사도 모든 걸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악하는데 공식적인 인수위원회가 하는 작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한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34대 김현철 회장한테 서티파이드 메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한글과 영문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에도 냈습니다. 예, 첫 번째는 12월 15일까지 인수인계와 모든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두 번째는 12월 30일까지 모든 인수인계가 31일까지로 해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답변이 없어서 인수위원회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지 인수위원회를 무시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그분이 또 전직 한인회장이시고 전직 한인회장 모임의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일임해서 그분이 인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1월 3일 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부채와 지불해야 될 이런 익스펜스나 공과금을 먼저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그 12월 30일 날 총회 때 이용기 그 신임 회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그건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바쁜 일인지 그 당시 아마 그 백이성 인수위원장님께서 그럼 대리인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네. 그 대리인이 뭐 당선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한인회기를 인수 받으셨습니까? 다시 대리인이 백이성 회장님이 받아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용기 회장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그날 오셔서 한인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성관위원장이 오셨는데 성관위원장으로부터 무슨 당선증이라든가 당선 인준을 그 대리인이 받으셨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첫째 먼저 질문할게요.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한 거는 김일홍 성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강력히 그 한인의 길을 인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거는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참모들과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기다렸던 건 최소한의 서류와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또 오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김윤철 34대 회장님께서 웹 카톡인가요? 카톡을 그걸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총회 및 송년회 밤. 예, 총회 및 송년회 잔치라고만 해서 애틀란 및 전 이 어라운드에 그분이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가 이미 2주 전부터 총회 발표 및 이취임식 발표가 나오며 불구하고 12월 제 기억에는 27일인가 24일. sorry. 첫 발표 24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구 회장 이취임식은 27일 날 발표를 예. 그거 마찬가지 27일 날 그걸 보고서 속된 얘기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애틀란타는 올 처음엔 올리지도 않고요. 알라바마, 테네시, 미주 거기에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9일인가 애틀란타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는 상황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같으면 거기 참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백이성 씨가 어떤 입장이든 그분은 우리 인수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한 유형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분은 권한 유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고
배 회장님이 나가신 겁니다. 물론 김혜로 회장님께서 깃발 받으라는 말씀 제 의미를 제가 100% 압니다. 그러나 깃발 상징성 있는 깃발이지만 인승기가 하나도 안 되는데 받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불법적인 총회였기 때문에 참석 안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강권하는 건 말도 안 되고 회칙엔 2주 전에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해놓고서 무슨 총회고 무슨 적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지나간 거고요. 네. 그 아까 그 다른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해결책이 문제인데 또 지금 그러니까 35대 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해칙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전임 그러니까 34대에서 붙인 부채는 그 사람이 3분 첫 분기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다 뭐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5대가 이걸 뭐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한인들이 오랫동안 세워온 전통을 저희 35대에서 감히 무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분 질문이 있어서? 하나만 저 질문할게요. 제가 어떤 전직 한인회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돕고 싶으시대요. 지금 35대 한인회를 재정적으로. 네. 근데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봤더니 형사 고발을 하든지 김현철 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뭐 2만 몇천 불의 물품을 가져가고 뭐 대관료도 만불 슈킹이라 하는데 만불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고발건이 아닌가?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처리하실 건지 김인철 씨에 대한 처리 방안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돼서 모금 운동이 일어난다면 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금 운동도 괜찮으신 건지 그걸 바라시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회장님 단독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때 해가지고 공식적인 한인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가능성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은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단 먼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무엇을 하든 저는 여기서 어떤 아까 지금 방금 이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단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만 될 거 아닙니까? 참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김인철 회장한테 물건을 여기 한인회 지금 아이트북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난 서류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인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5대한테 그거를 내놓으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종이 한 장, 내용 한 장, 계약서 한 장 모르는데 뭐라고 제가 하다 보면 답변은 난 못 보냈어요. 보니까 김인철 회장하고 그분하고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그때가 10월부터였습니다. 나는 내용도 계약서 하나도 모르고 아까도 뭐 질문에 차용증서 하나 못 봤는데 뭘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일단은 모든 분들이 알고 어떤 분들이 자료 즉 내가 이러한 채무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모으고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부회장 말씀처럼 이사회가 곧 구성이 될 겁니다. 되면서 거기서 정식 안건을 올릴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준비된 자료 즉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릴 예정입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몇 개 뭐 알았어.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 없이 말한다는 건 당장 뭐 대안이 뭐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은 당장 우물가도 아닙니다. 가기도 전부터 이제 냉소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물가는 저 멀리 있는데 그걸 여러분 감안해 주십시오. 한인회는 한인사회 구심점이잖아요. 네. 이런 큰 문제에 한인들 의견이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어떻게 수렴을 하실 건가요? 사무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되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창구를 열어두실 건가요? 한인 우리가 1월 3일서부터 이제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월 3일. 선임이 그러면 됐습니까? 1월 3일부터? 네, 그렇죠. 아, 네네. 네, 그걸 우리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모든 언론을 개방할 것이고
모든 거를 우리 그 김민아 사무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까도 좀 3일 됐습니다. 3일 동안 모은 게 이 자료입니다. 제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유선 기자도 계속 그 질문하시던데. 35대 아틀란타 한인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 1월 3일서부터 이번 주 내로 우선 정상적인 빚이 얼마가 있는지 일단 얼마 정도를 대충 알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공서, 보험회사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데까지 아까 전 이민호 회계사한테까지 세부사까지 저희가 있는 자료 다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배 전 이사장이 가져온 이런 거는 내용이 엉터리든 가짜든 진짜든 꾸민 거든 자료가 있어야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저희가 자료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서남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으로 위원을 지금 이미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우리 서남석 특보님이 준비위원장을 돼서 5명이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모든 자료와 조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모을 것이고요. 그 모은 자료를 이제 하실 겁니다. 그건 그쪽 사이드고요. 저희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인선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대충 준비가 돼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확실한 새로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인물들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부회장님과 그다음 특히 경제적인 쪽에 경기 담당 부회장님, 그분은 전 성경법인장을 했던 김호진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들로 새롭게 집행부나 이 모든 것을 꾸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9일 날 저희가 이름은 취임시라고 하지만은 이름을 범교포적인 간담회 오화 교포 의견 수렴회 청문회는 아닙니다. 의견 수렴 및 함께 나아갈 길을 하던 포럼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장 취임식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취임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35대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범교포 리더를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본부가 다음 주에 발족을 할 겁니다. 현재 그 정도 행사 계획도 빠른 시일 안에 1년 행사 계획을 여러분 앞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총회 인주는 언제 받으십니까? 12월 29일 날 1월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제 1월 29일 날 예정이시죠? 취임식 전. 네. 네. 배은하 기자. 네, 배 기자님. 네. 어쨌든 급한 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이 건물이 린에 걸릴 수 있는 리스크인데 이게 기한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하실래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그 공과금 그 회사, 뭐 보험회사 이런 데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여기서 유틸리티 끊을 수는 없고 건물을 차압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쪽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 거는 그 기한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 납부하시고 뭐 두 가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내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벌써 10월 달 것부터 안 낸 것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뭐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게 회장님께서 내신 그 공탁금에서 뭐 익스펜스 제하고 남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34대에 있는 부채를 갖다가 35대에서 그걸 인수받을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여기 그 한인 커뮤니티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선 기자 계속 물어보고 손 저도 드셨거든요. 배 기자님하고 같은 아, 네. 하려고 그랬고요. 네. 거에서 그 체크 발행될 때는 아까 체크로 수표로 그걸 하셨다고 그러는데 박성근 회장님, 그러면 한인의 수표 아닙니까? 개인 수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요. 본인 먼저- 수표로 주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본 적도 없는데 나 그 내용 보고 알았어요. 저기 차영 수표를 받았습니다라고 저기 그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 수표를 차영 수표를 주셨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종이 한 장 받은 게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모 단체에 할 때도 그 상황에서 종이 한 장은 받았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 전직 회장님들한테 차용한 금액이 그 기내 카운티에서 우리가 이런 구호 저기 뭐 활동을 하면서 쓴 익스펜스를 리임버스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받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리임버스를 다 받았는데 그게 왜 저기 뭐 돌려주지 않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리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안 페스티벌에 이거 저 호텔비는 포함 안 돼 있는데 호텔비는 갚았나요? 아, 뒤에 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자료에 다 보시면 있습니다. 뭐 호텔비 아틀란타하고 알라바마 호텔비가 나와 있습니다. 알라바마 호텔비는 김인철 씨가 3천불 갚았다고 그런 얘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요. 지금 최병일 회장님한테는 1,000불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00불 중에 1,000불. 네, 1,000불. 예, 그 최병일 근데 그것이 방언서가 나는지 안 나오는지 그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7,000불? 그리고 지금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 그 한국 김치 축제 금액은 물음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총액의 12만 5천 불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에 1,000불 갚아서 3,000불 남았다. 3,000불 남았다고?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0불짜리 수표를 하나 김인철 씨가 와서 일단 요거 주고 말일까지 갖겠다고 어제 얘기를 하고 갔답니다. 최병일 회장님한테. 예. 아까 그 유틸 해결 측에서 기관들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컨택을 했다는 건데 보통 이런 외국 기관 애들은 데드라인을 줄 건데 혹시 데드라인을 줬나요? 이때까지 갚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일부는 그 데드라인을 연장해 준 데도 있고요. 일부는 아직 그 확답 못 받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그거는 지금 뭐 하도 많아가지고 왜 여쭤보냐면 혹시라도 이게 지금 촉각을 다투는 문제면 뭐 진상 조사위를 구성을 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올해 궁금한 게 정관대로 갚을 의무가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지키다가 결국에 이 건물이 넘어간다든가 전기가 끊긴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런 그 촉박한 상황이 현재 있는 건 확실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 받은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연락 받으신 게 그게 있고. 컴퍼니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가스든 뭐 전기든 뭐든 그래도 기왕이면 이런 지금 거를 제일 이야기를 급했던 게 1월 그러면 실제로 뭐 컨택이 돼 있는 상황인지 예. 뭐 오케이. 그냥 이제 뭐 립서비스인지 아니 잠깐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지금 현재 지금 아직 그 가스나 이런 데는 지금 노크로스 갈 계획이고요. 노크로스 이제 실이 현재 우리 저 회장단에서 같이 갈 거고 또 한 기자분에서 한번 제가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 화재 보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를 드릴게요. 화재 보험이 어제 거지입니다. 어제 거지 그것도 10월 9월부터인지 하여튼 그 10월 10일 11일에 돼 있는데 여기 라이어빌리티 즉 화재 보험이 줍니다. 여기 건물이 노후됐고 배선 문제가 심각하고 몇 번 그런 위험이 날 뻔했는데 제가 그 담당 보험회사 사장하고 어제 건의를 그분이 걱정돼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12월부터. 그러니까 김인철 씨가 와서 12월 20일인지 하여튼 몇 번 그쪽에서 끊어버리겠다 보험을 경고가 온 거 불구하고 김인철 씨가 가서 통사정을 해서 2,400불에서 2,400불 한 달에 700불 정도에서 정확히 얼마 나가는지 난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700불 어라운드 썸띵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400불이 밀려있다고, 2,450분이 하여튼 얼마 밀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12월 25일까지 안 내면은 여기 하재부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상황에 그 날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김인철 씨가 와서 그분을 통사정을 하면서, 이건 보험회사 얘기입니다. 통사정을 하면서 우선 1,200불을 낼 테니까 어제 1월 5일까지 나머지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까지 안 되는 거를 보험회사 그 에이전트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한인회가 돈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 주겠다 했는데 어제 아침 거에 제가 그 회사 전화를 했거든요.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며칠간만 더 유보를 해 주십시오. 홀드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메트로시티랑 네. 제일은행 네. 계좌가 제가 보니까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균해 카운티 지원금을 다 갖다가 제일은행에는 렌트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메트로에는 그 물건 네, 푸드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H마트에서 받은 거라든지 다 그 통장으로 지금 출납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어디다 썼는지 확인을 하는 게 급선무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직 회장들 중에 호사인 하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혹시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받아오셨다고.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여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한인의 체크를 각 용도별로 사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일은행하고 메트로시티뱅크는 사이너 중에 한 분이 전직 회장님이죠. 오영록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아직도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장님께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사정이니까 좀 도와주시라. 바쁘시지만 은행에 가서 사이너 중에 한 분이니까 또 한인사에 다 알려주신 분이니까 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스테이트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아직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지금 회의 오늘 기자회견하기 바로 직전에 이용기 회장님과 오영록 회장님이 제1은행 그다음 메트로시티뱅크 이렇게 순서대로 방문하셔서 스테이트먼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아직 보질 못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받아오셨어요? 예, 받아왔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메트로? 예. 메트로 못 받았어요? 메트로는 못 받았어요. 아, 제1은행 거군요. 저도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게 제가 보강 설명을 한다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했지만 모건 스테이트먼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제일은행에서는 인건비 등등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너를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또 들은 정보로는 오영록 회장이 제일은행은 콧사이너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오영록 회장이 고맙게도 얼마든지 자기가 같이 함께 동행을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나가지고 그걸 그 제일은행 가서 서류 확인과 모든 일단 그걸 카피를 떠왔습니다. 이제 떠오고 그것을 현재 조사위원회에 일단 넘겼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제 두 분은 못 보죠. 저도 이거 받아보면 와서 드렸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메트로뱅크를 확인을 이 얘기는 사실 내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미리 어떤 김인철 씨가 거기 어떤 행위를 할지 난 그걸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물어보니까 이제 해야죠. 이제 메트로뱅크는 확보를 누가 코사인으로 돼 있는지 김인철 씨는 안 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코사인하고 오영록 전 회장님 같은 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호사나 어떤 이런 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인 잘 모르겠어요. 미국적인 법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메트로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메트로에 전화를 했더니만 거기서 그 담당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건 사정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아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단 그때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크루즈가 이제 거기 크루즈를 했네요. 어제 김일식 씨가 와서 이제 크루즈를 했답니다. 어제. 예, 그겁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여긴가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34대에서 주어진 부채에 대해서 지금 파악 중이고 35대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좀 변상해야 될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5대 한인을 돕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제스는 하는 게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35대 한인의 이름으로 개인으로 하던 뭐 컴퍼니로 하던 아주 쉬울 텐데 그러면 밀린 거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전기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보셨는데 굳이 어카운트를 돈이 생길지도 안 생길지도 모르는 걸 끄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기 우리가 지금 이건 기자회견을 떠나서 유진리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자회 끝나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좀 저희한테 좀 뭐라 그러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드바이스를 좀. 예, 어드바이스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메트로시티 그 코사이너가 누군지 물어보시는 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걸 현재 김민아 씨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메트로에 물어볼 수는 있죠. 누가 사인한지. 그건 알려주겠죠, 설마.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 좀 알아볼까요? 확인해 사인을 보겠습니다. 파악하면은 그 두 분 중에 누가 알아볼래요? 오늘 끝나고 바로 알아보십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잘 해보려고 하나 지금 중앙일보에서 쓴 헤드라인처럼 발목이 잡혀서 지금 우선 이걸 파악하지 않고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선 또 범교포 사회가 완전히 동포 사회가 지금 이것도 시끄러운데요. 어떤 대안, 아까 대안을 표현하셨죠. 대안이라든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될 상황인데요. 일단은 자료 없이는 뭐 하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저기 뭡니까 이사회 한다고 그거는 김치 페스티벌 한 내용만이지 유틸리티 빚 하나도 이 사람이 그런 또 잔머리를 쓰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부상에는 언제쯤 구성하세요? 어제도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했어요. 뭐 어떤 인사들로 구성하셨어요? 우선 위원장은 저쪽 계신 서남석 특보가 위원장이고요. 거기에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신문 대표 한 분, 그다음에 또 한두 분 더 포함될 겁니다. 예. 여기 광고비 밀린 거에 저희 회사가 누락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 보세요. 그거 다 우리 아까 사무실에 KTN 통보해 주시면. KTN도 안 나왔다고. 앞으로 조사위원회 다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한마디 아까 인사 마지막 드렸지만 저희는 투명하게 100% 운영을 할 것이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